그럼 내가 에멀록은 계속 받고 프리는 해주지 않고 다 쓴 다음에는 그냥 옆으로 치워두고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바로 메모리를 잡아먹는 프로그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생긴 영역을 메모리 가비지라고 합니다. 즉, 이 프로세스가 에멀록을 받아서 할당해서 줬는데 이 프로세스가 끝난 다음에도 프리를 시키지 않고 프로세스가 종료됐어요. 그러면 이 영역은 힙 할당자로서는 얘한테 할당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재할당을 안 해줘요. 그럼 힙 영역이 점점 좁아지겠죠. 그런 메모리 영역이 많아지면 예, 그래서 책임지고 프리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에멀록의 신텍스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뒷장으로 가서 에멀록 프리의 신텍스는 간단한데 에멀록의 신텍스는 조금 복잡해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지금 요거는 인테저를 그냥 선언한 게 아니라 인테저 값을 담을 수 있는 영역을 할당받아 주려고 지금 여기에서는 자, 포인터 값으로 IP라는 포인터 값을 가지게 했어요. 그리고 이 포인터에다가 인테저를 담을 수 있는 4바이트, 4바이트여야 인테저를 담을 수 있죠. 요거를 할당받은 거는 두 겹으로 그릴게요. 할당받아서 요거에 맨 앞에 번지수를 가리키게 이렇게 만들 거예요. 그럼 지금 현재 이 문장에서는 이것만 있는 상태죠. 그러면 이 문장에서 바로 이 모양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럼 에멀록이라는 거를 신텍스를 어떻게 쓰는지 봅시다. 에멀록 함수를 호출하는데 거기에다가 내가 원하는 바이트 수를 줘야 돼요. 그러면 인테저 타입이 소요하는 바이트 수는 이 사이즈 어브라는 함수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이즈 어브라는 함수의 인자로서는 타입 이름도 줄 수 있고 특정 변수명을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돼 있으면 size of i 이렇게 주면 4바이트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만약에 i가 이렇게 배열이잖아요. 그러면 size of i 하면은 400이 나와요. 그런 식으로 size of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지금 원하는 건 이 IP가 인테저 타입 하나 들어갈 자리를 자기가 가리키기를 원하는 거니까 인테저 타입 하나가 차지하는 자리를 이렇게 size of 해서 불렀어요. 그럼 에멀록의 인자로 주는 부분에는 사이즈 어브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에멀록에서 반환되는 것은 어떤 타입이었죠? 보이드 포인터 타입이었어요. 그러면 에멀록에서 되돌아오는 것은 보이드 포인터, 그것을 받으려는 IP는 인테저 포인터. 서로 같은 포인터이기는 하지만 타입이 다르죠. 그래서 워닝이 납니다. 그 워닝을 없애기 위해서 명시적인 형변환 연산이죠. 이것은 괄호 안에다가 타입을 쓰는 거. 이것은 명시적인 형변환이에요. 그래서 명시적인 형변환을 통해서 인테저 포인터로 바꿉니다. 무엇을? 보이드 포인터를. 그러면 에멀록을 부를 때의 신텍스 다시 정리해 봅시다. 에멀록을 호출하는데 인자로는 사이즈 어브한 값을 넘깁니다. 내가 원하는 바이트 수를 계산할 때 해서 넘기고 에멀록에서 반환되는 것은 보이드 포인터이기 때문에 이 받는 인자의 받는 변수의 타입에 따라서 인테저 포인터 아니면 플로트 포인터 이거가 타입이 지금 이거잖아요. 그래서 받는 변수의 타입에 따라서 적절하게 형변환 해줘야 한다. 되었죠? 그러면 에멀록을 받았어요. 그럼 에멀록 받은 이 위치에다가 2008이라고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 위치를 액세스할 수 있는 방법은 IP라는 변수, 포인터 변수를 간접 참조하는 방법밖에 없죠. 이 할당받은 영역에는 어떤 이름을 붙여놓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이 할당받은 영역을 이 변수가 가리키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이 변수가 포인터를 가지고 있으니까
IP라는 변수를 간접 참조해서 그 자리에다 2008이라고 쓰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IP를 간접 참조해서 거기다 2008이라고 쓰고 또 FP를 간접 참조해서 뭐라고 쓰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뭐 일이 이것뿐일 리는 없지만 이리저리 해서 다 썼어요. 다 썼다고 치고 여기에서 이제 프로그램을 종료하기 전에 내가 할당 받아서 에멀록에서 받았던 바로 그 값들을 프리 함수에다가 줍니다. 그럼 이제 요 이후로는 IP나 FP를 사용하면 안 되겠죠. 프리를 해서 시스템으로 다시 되돌려줬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신텍스까지 다 포함해서 메모리 할당받아 사용하는 방법을 이제 다 설명을 한 거예요. 각자 잘 복습해서 익히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어쩌다 한번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수시로 밥 먹듯이 쓰게 되는 부분이니까 조금 복잡하더라도 잘 복습해서 몸에 익히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크에 대해서 노드를 정의한 구조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조체의 데이터부와 링크부는 아주 솔직하게 이름을 데이터 링크라고 이렇게 지었어요. 링크부의 이름은 보통 next 아니면 링크 이렇게 작성하시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부는 앞서 설명했듯이 간단한 하나의 필드일 수도 있고 수십 개의 필드일 수도 있다고 했어요. 어쨌든 각 노드가 보관해야 될 데이터 그룹을 구조체로 형성한 것이 전체가 데이터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 연결 리스트라는 것은 이렇게 링크부 하나를 둬서 자기랑 똑같은 모양의 다른 노드를 가리킬 수 있는 링크부를 하나 둬서 이 링크부를 이용해서 헤드 노드에서부터 쭉 연결돼서 마지막 노드이면 마지막 노드의 링크 필드는 너를 채워주는 이러한 형태를 단순 연결 리스트라고 합니다. 즉 단순 연결 리스트라는 것은 링크 필드를 하나 사용한다. 마지막 노드의 링크 필드는 널이다. 이러한 특징이 단순 연결 리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데이터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링크부의 동작이 연결 리스트를 결정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차례대로 여러 가지 이름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다 같은 말이다. 쭉 연결돼서 마지막 노드에 링크 필드가 널이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좀 전에 얘기한 것을 그림으로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져 있을 때 월, 금, 일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단순 연결 리스트에 노드를 삽입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아까 제가 그림으로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그걸 이제 말로 표현해보고 저 뒤에서는 코드로 표현을 해보는 겁니다. 이제 말로써 단계를 나누어서 표현해봅니다. 먼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월, 금,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수를 삽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월하고 금 사이에 수가 들어가도록 해야 되겠죠. 지금 현재 월의 링크 필드는 금이라는 노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노드의 주소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그러면 1번으로는 삽입할 노드를 준비. 이것은 이 노드, 삽입할 노드 수라는 이 노드를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럼 이건 뭐라는 걸까요? new라는 새로운 포인터를 만들어서 그 포인터에다가 에멀록 받아서 하나의 노드를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1번을 마치면 new라는 포인터에 에멀록 받은 새로운 필드 이 안에 수나 200이라는 거는 채워져 있지 않고 그냥 에멀록으로 스트럭처 사이즈만큼 할당받은 모양이 될 겁니다. 그게 1번. 2번에서는 새 노드의 데이터 필드를 채워 넣습니다. 지금은 수가 들어가길 바라니까 수라고 채워 넣는 거죠. 3번은 이제 새로운 노드와 데이터 필드가 채워졌으니까 링크 필드들을 수정하거나 이용해서
월하고 수하고 금 이 순서대로 이 새로 내가 할당받은 노드가 기존의 단순 연결 리스트에 편입이 되도록 만들면 돼요. 그러면 내가 고쳐야 할 링크 필드는 두 개입니다. 월의 링크 필드와 새로 할당받은 노드의 링크 필드 이렇게 두 개를 고치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두 개의 링크 필드를 고쳐야 될 때 어느 거의 값을 먼저 넣느냐 하면 기존에 자기가 의미 있는 값을 가지고 있지 않은 애를 먼저 값을 세팅을 합니다. 즉 월의 링크 필드는 기존에 금이라는 곳에 어, 주소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의미 있는 값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요거는 쓰레기 값을 갖고 있잖아요. 이제 방금 에멀록 받은 곳이니까 쓰레기 값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를 먼저 값을 채워 넣는 겁니다. 이건 의미 있는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직 200을 가지고 있으라고 냅둬요. 그리고 3번에서는 새 노드의 링크 필드 채우기. 새 노드의 링크 필드에는 뭐라고 채우면 됩니까? 자신이 삽입해 들어갈 위치 바로 앞에 있는 노드의 링크 필드 값을 복사해 오면 되겠죠. 그럼 요거는 기존에 200이라는 값을 갖고 있을 테니까 그 200을 여기로 복사해 옵니다. 그러면 3번을 마치게 되면 A도 이걸 가리키고 있고 새로운 노드도 이걸 가리키고 있고 이런 상태가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4번에서는 새 노드의 앞 노드의 링크 필드가 새 노드를 가리키게 합니다. 이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새 노드를 에멀록해서 받아 놓으려면 포인터 변수 하나를 썼겠죠? 이 포인터가 새 노드의 번지수인 150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이 150을 새 노드의 바로 앞 노드의 링크 필드에다 복사해 줍니다. 그럼 여기서 150을 가진다라는 것은 새 노드를 가리킨다라는 뜻이죠. 이렇게 만들면 여기까지 4번까지 다 마치면 새 노드가 기존의 단순 연결 리스트에 안전하게 편입이 되었죠. 다 끝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단순 연결 리스트에 노드를 삽입하는 방법이었어요. 다음은 단순 연결 리스트에서 특정 노드를 삭제하는 연산입니다. 지금 월, 수, 금, 일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중간에 껴있는 수라는 노드를 삭제하고 싶어요. 그럼 지금 요거는 할당된 포인터가 아니라 선언된 포인터 변수이겠죠. 나머지 4개의 노드들은 다 에멀록으로 할당된 것들일 겁니다. 그러면 수를 여기에서 링크 필드를 조절해서 이 리스트 밖으로 빼낸 다음에는 이 수라는 값을 가진 노드는 후리시까지 시켜야 되겠죠? 그럼 어떤 순서로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노드를 빼내려면 이 노드의 앞에 있는 노드의 링크 필드를 수정해야 되죠. 뭐라고 수정해야 되냐면 삭제될 노드의 링크 필드를 그대로 가져가도록. 그래서 삭제될 노드가 이 단순 연결 리스트 상에서 쏙 빠지고 앞에 있는 노드가 직접 이 삭제될 노드 다음 노드를 가리키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방법은 삭제될 노드의 링크 필드를 복사해 주는 것이죠. 그럼 직접 가리키게 돼요. 그럼 먼저 봅시다. 먼저 삭제할 노드의 앞 노드를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노드의 링크 필드를 수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찾습니다. 찾아서 요것이 어떤 포인터 변수 하나가 이거를 가리키게 될 거예요. 그리고 삭제할 노드의 주소를 다른 포인터 변수를 사용해서 저장해 둡니다. 왜냐하면 앞에 노드의 링크 필드가 다음 노드를 바로 가리키게 되면 이 노드에 대한 주소는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잃어버리면 안 되죠. 맨 마지막에 메모리 해제, 프리를 시켜야 되니까 이 노드의 번지수를 별도의 포인터 변수에 저장해 둡니다. 임시로. 살을 하기 위해서 저장해 둔다라고 했어요. 그런 다음에 삭제할 노드의 링크 값을 앞 노드의 링크 값에 대입해 준다. 그러면 이렇게 직접 가리키게 되고 이거의 번지수는 별도 포인터 변수에만 저장되어 있어요. 그럼 이 별도의 포인터 변수를 주면서 프리를 호출하면 이걸 하게 되는 것이죠. 메모리를 해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순서로
삭제 연산을 하시면 되겠어요. 말로 이제 이렇게 풀었으니까 먼저 이 원리상으로 이해를 하고 말로 이렇게 단계별로 풀어서 쓸 수 있은 다음에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거겠죠. 예, 이 순서를 잘 이해를 하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단순 연결 리스트의 앞쪽에 노드 삽입하는 알고리즘을 어, 가상 코드로 슈도 코드로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어, 아까 말로도 한번 만들어 봤지만 말보다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가상 코드로 이렇게 알고리즘 표현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리스트의 앞쪽이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리스트는 노드가 있어요. 노드 형태는 이렇게 생겼죠. 모든 노드가 똑같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 노드에 대한 포인터 항목을 하나 가지고 있어서 이 결국은 요 L이라는 이것이 바로 리스트죠. 그래서 노드가 하나도 없을 때는 여기가 널 값을 가질 거고 첫 번째 노드가 들어오면 이것이 첫 번째 노드를 가리킬 거고 두 번째 노드가 들어오면 첫 번째 노드 뒤에 붙일 거고 이런 식으로 이 L이라는 리스트가 구성되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앞쪽의 노드 삽입이라는 것은 첫 번째 노드로서 삽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함수를 봅시다. 함수 이름은 적절하게 지었고요. 이 리스트에다가 이러한 데이터를 첫 번째 노드로 삽입해라 라는 거예요. 즉, 이 X는 노드가 아니라 데이터입니다. 하나의 노드 안에 데이터부와 링크부가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데이터부에 X를 받아서 넣은 걸 아실 수가 있어요. 그럼 이 함수를 호출할 때는 리스트 값하고 여기에 삽입될 데이터 값을 줬으니까 에멀록 하는 것은 바깥에서 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 함수 안에서 에멀록 해서 붙이라는 얘기죠. 예,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new라는 노드 포인터, new는 노드가 아니라 노드 포인터 타입이죠. new라는 노드 포인터에다가 새로 에멀록 받은 건 이렇게 두 겹으로 한번 그려보자고 했어요. 이런 건 이런 표식이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선언한 변수하고 에멀록 받은 변수하고 헷갈리니까 그렇게 표시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럼 이 노드들은 전부 에멀록 받은 것들이니까 예, 이렇게 에멀록 받은 애들이에요. 그리고 앞에 있는 L하고 new는 선언된 변수일 겁니다. 포인터 변수. 그래서 new라는 포인터 변수를 지역 변수로, 로컬 변수로 선언해서 거기다가 getNode에서 붙여라 라는 것은 즉 에멀록해서 하나 장소를 마련해라 라는 뜻이죠. 그리고 요거는 데이터부를 채워라. 데이터부는 여기에서 인자로 주고 있죠. 데이터부를 채워라. 다음엔 이제 링크부를 이동시켜서 삽입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노드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노드의 앞에는 다른 노드가 있는 게 아니라 이 L이라는 노드 포인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고쳐야 될 것은 이 링크하고 그 다음에 새로 할당받은 노드의 링크, 이 링크 이렇게 두 개의 링크를 고쳐야 됩니다.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두 개의 링크를 고쳐야 될 때 의미 없는 값을 가지고 있는 링크를 먼저 고치라고 했어요. 이것은 의미 있는 값을 가지고 있죠. 뒤에 노드가 없다 하더라도 널이라는 의미 있는 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고치고 이쪽 새로 할당받은 노드 쪽에 링크를 먼저 고칩니다. 그럼 여기 새로 할당받은 노드의 링크에는 뭐를 넣으면 될까요? 예, 요 L이라는 것이 갖고 있었던 값을 복사해 주면 되죠. 왜냐하면 L은 현재의 첫 번째 노드 주소를 가지고 있을 거잖아요. 100이라는 현재의 첫 번째 노드 주소를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 그것을 이쪽으로 복사해 줘요. 그래서 그걸 신텍스로 얘기하면 new의 링크에다가 L 값을 넣는다. 그래서 100을 받았으니까 그것은 바로 이 링크가 이전에 첫 번째 노드를 가리키는 형태가 되겠죠.
그 다음은 이제 이 링크 값을 고치는 거죠. 이 링크 값을 고치는 것은 L에다가 뉴가 새로 할당받은 곳의 번지수잖아요. 뉴를 복사를 하면 이것이 이쪽을 가리키는 형태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고려해야 할 것은 이 함수 안에서 이 문장을 이렇게 쓴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쓴다고 하면 C 언어는 call by value이기 때문에 이 L이라는 값이 그냥 포인터 값으로 전달이 되어서 이 함수를 호출하는 메인 함수가 있다고 해봅시다. 메인 함수 안에서 L이라는 포인터 값을 여기서 뭐 다른 이름을 수 있어요. 리스트라는 포인터 값을 이거 너무 길게 해서 네, 이렇게 포인터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위에 이 함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 함수가 있습니다. insert first node라는 함수를 호출했어요. 그런데 호출할 때 L이라는 값을 인자로 줬죠. 그럼 여기에 새로운 포인터 타입의 변수가 있고 이 값을 이쪽으로 복사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번지수를 여기다 복사해 주는 거죠. 얘가 100번지를 가리키고 있었다면 여기 100이라고 복사해 줍니다. 그런데 이 함수가 수행되면서 그 와중에 이 값을 200으로 고친다고 해도 이 함수를 호출한 쪽의 포인터인 이 리스트 값은 계속 100으로 남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L이라는 것을 이 노드 포인터 타입으로 받지 말고 노드의 포인터 타입으로 받던가 아니면 L이라는 것을 전역 변수에 두고 이 전역 변수인 L의 값을 수정하던가 이런 식으로 해야지 될 겁니다. 여기에 있는 이대로 L equal new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 함수를 호출하는 쪽에서 보관하고 있는 L이라는 포인터 값을 수정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코딩을 할 때, 실제로 프로그래밍을 할 때 고려해야 될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알고리즘 표현만 이렇게 해본 것이에요. 다음은 똑같이 노드 삽입인데 이번에는 첫 번째 노드로 삽입하는 게 아니라 리스트의 중간에 있는 어떤 노드 바로 뒤에다가 삽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자를 보시면 L하고 아까는 L하고 X만 넣었는데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를 할당받은 노드의 데이터부에 넣어서 삽입하면 되는 거였는데 풀이라는 포인터 값을 하나 더 넘겼어요. 여기 그림을 봅시다. L이라는 것은 첫 번째 노드 포인터로서 리스트 자체를 의미해요. 그리고 풀이라는 것은 이 리스트 안에 첫 번째 노드일 필요는 없겠죠. n번째 노드 포인터입니다. 이건 왜 주냐 하면 이거 바로 뒤에다가 이거가 다음 노드를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데 이 노드 뒤에다가 새 노드를 끼워 넣어라 라는 뜻으로 풀이라는 노드 포인터를 같이 인자로 전달했어요. 그럼 여기서도 역시 할당받은 노드를 인자로 전달한 게 아니라 데이터부를 채울 내용만 줬기 때문에 역시 여기서도 에멀록해서 내가 메모리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이게 에멀록해서 내가 이 함수 안에서 확보한 메모리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2번 보면 데이터부에다가 X를 채워 넣었어요. 이제 남은 거는 링크를 연결해서 끼워 넣는 방법인데 여기서 경우가 두 가지로 나뉘죠. if부와 else부로 나뉩니다. 왜 이걸 나누느냐 하면 이 리스트가 빈 리스트일 경우에는 L 값을 수정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프리의 링크 값을 수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서로 다릅니다. 왜냐하면 프리라는 것은 노드 포인터예요. 노드에 대한 포인터이기 때문에 이 풀이라는 걸로 L 값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한번 봅시다. 여기 L이 널이다. 지금 현재 L이 널이다. 그러면은 첫 번째 노드로 들어가는 것이죠. 지금 이 new라는 게 할당받은 new라는 게 그래서 첫 번째 노드로서 L에다가 new를 넣습니다. 그리고 new의 링크에다가는
New의 링크에는 너를 넣어서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 노드인 것을 알려줘야죠. 그리고 이게 첫 번째 노드가 아니라 프리가 첫 번, L이 빈 리스트가 아니라, 다시 얘기할게요. 첫 번째 노드가 아니라가 아니고요. L이 빈 리스트일 때는 이 부분이 수행되는 것이고, 빈 리스트가 아니다, 노드가 한 개라도 있다라고 할 때는 여기 프리를 사용해서 프리 뒤에다가 붙여야 됩니다. 그럼 프리 뒤에다 붙인다는 거는 프리가 가리키고 있는 이 노드의 링크 필드와 새로 할당받은 노드의 링크 필드를 수정해서 삽입하는 거예요. 이건 지금까지 우리가 2번이나 했던 그 시퀀스랑 똑같습니다. 이쪽 링크 필드에다 이 링크 필드를 복사하고, 이쪽 링크 필드는 새로 할당받은 노드의 번지수를 가지도록 수정하면 이렇게 돌아가게 돼서 결국 이 노드가 삽입되는 효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걸 왜 2개로 나눠 써야 되는지 한번 봅시다. 프리를 가지고 여기를 넣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게 노드가 하나도 없어요. 즉 L이 널 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렇게 할 때는 새 노드를 끼워 넣으라고 할 때 여기에다가 표현할 방법이 없겠죠. 그래서 그때는 L이 널로 넘어오는 것을 보고 지금 X가 첫 번째 노드로서 붙게 되는 거구나 라고 알고 이쪽 부분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여기서 보면 new의 링크에다가 너를 넣고 있죠. 그런데 new의 링크에다가 여기서는 pre의 링크를 넣고 있죠. 그런데 pre라는 값은 첫 번째 노드일 경우에는 이것도 널, 이것도 널로 넘어오겠죠. 그러면 널의 링크라는 것을 액세스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이유로 신텍스 상으로도 2개로 나뉠 수밖에 없다. 하나의 신텍스로 해결 가능하면 하나의 신텍스로 만드는 게 더 현명한 건데 그게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노드일 때 하고 그 이후 노드일 때를 나눠서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역시 노드 삽입 알고리즘인데 인자는 첫 번째 노드로 삽입할 때랑 똑같아요. 그런데 이거의 이름은 insert last 노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노드로서 데이터부를 요걸로 만들어서 노드를 추가해라 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서도 역시 에멀록은 이 안에서 하는 것이죠. 얘가 에멀록 하는 부분이고, 데이터부 채워넣고, 이제 2번 나왔으니까 외우셨죠? 데이터부 채워넣고 링크부는 일단 널로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그냥 무조건 널이에요. 새로 할당받은 애가 마지막 노드가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노드의 링크니까 널로 했습니다. 그럼 이제 새 노드에 대한 준비는 이걸로 다 끝났어요. 그럼 어느 걸 고쳐야 되나요? 이렇게 링크가 첫 번째 노드를 가리키는 포인터에서부터 쭉 연결돼서 이게 마지막 노드예요. 그러면 우리가 고쳐야 되는 건 마지막 노드의 링크 필드가 새로 할당받은 노드를 가리키게끔 고치면 이게 마지막 노드 되는 것이죠. 네, 이렇게 고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 하나는 L 자체가 아직 노드 포인터가 없어요. 널 값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L 자체가 널 값이다 라고 할 때는 그냥 L이 새로운 노드를 가리키게끔만 해주면 끝이에요. 맨 끝 노드까지 찾아가거나 이런 작업이 필요가 없죠. 그래서 L이 널일 때는 첫 번째 노드로 연결한다. 끝. 이렇게 하고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그게 아닌 경우에는 템프라는 새로운 포인터, 이것은 형태가 뭐냐 하면 이 노드 포인터예요. 이렇게 노드 포인터로 생겼는데 이걸로 하여금 L의 값을 이어받게 합니다. 그럼 100이라는 값을 가르쳐서 갖고 있어서 첫 번째 노드를 가리키게 되죠. 이 상태에서 템프의 링크가 널이 아닌 동안 계속 템프 이퀄 템프 점 링크를 해요. 템프 이퀄 템프 점 링크라는 건 뭡니까? 지금 이 템프라는 이 변수는 100을 가리키고 있죠. 그러면 템프 화살표 링크라는 거는 100번지 찾아가서 거기에 링크 필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 100이라는 걸 지우고 200을 넣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템프가 여길 가리키는 게 아니라 다음 노드를 가리키는 게 되죠. 그래서 요건 공식처럼 많이 쓰이는 표현인데 템프 이퀄
temp.next, temp equal temp.link 이렇게 하면 템프가 특정 노드를 가리키고 있을 때 그 다음 노드 이렇게 차례대로 찾아가는 동작을 의미해요. 그런데 그걸 어디까지 하냐 하면 템프가 널이 아닌 동안 하면은 어떻게 되나 봅시다. 지금 템프가 마지막 노드까지 갔어요. 그러면 현재 템프가 널이 아니죠. 그런 상태에서 템프 이퀄 템프의 링크 하면 링크는 널 값일 테니까 템프에 널이 딱 들어와 버리죠. 그럼 그 상태에서 템프가 널인 상태에서 템프.링크 이런 표현은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찾는 건 마지막 노드 포인터이기 때문에 마지막 노드라는 표시는 그 노드의 링크가 널인 것이 마지막 노드입니다. 그래서 템프라는 노드의 링크가 널이 아닌 동안이라는 것은 즉 마지막 노드가 아닌 동안이라는 뜻이에요. 마지막 노드가 아니라면 다음 노드로 이동해라 템프를. 그래서 이 while 루프를 빠져나오면 템프가 요걸 가리키게 됩니다. 지금 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템프가 마지막 노드를 가리키게 돼요. 그럼 이제 여기다가 끼워 넣는 거는 한 가지만 하면 되죠. 이 템프가 가리키는 노드의 링크 필드가 new를 복사하게끔만 하면 돼요. 템프의 링크 필드가 new를 가지게끔만 하면 새로 할당받은 노드가 맨 뒤에 붙게 됩니다. 세 가지 경우로 나눠서 지금 설명을 했는데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알고리즘을 확실히 이해한 다음에 코드로 들어가면 또 코딩이기 때문에 헷갈리는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가 나오기 전에 먼저 알고리즘 수준에서 충분한 이해를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네, 여기까지로 오늘 수업은 정리할게요.